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여자 사람이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월 초쯤 예전에 학원 다닐 때 친했던 아는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언니가 하는 말은 엄마랑 싸워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마침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살던 집 A와 이사갈 집 B 두 군데가 있었는데 A집이 개판이라 4월 18일에 B집에 언니 짐을 제 남친이랑 남친 차로 같이 셋이서 옮겼어요. 그리고 언니가 같이 지낼 A집을 대충 치우고 다음날 B집에 있던 짐 중에서 절반인 당장 쓸 거를 A로 다시 옮겼고요. 언니는 A집이 강아지들이 많아 정신이 없다며 A집에서 잠을 안 자고 사우나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언니가 A집에서 지내기 힘들 것 같다며 그날부터 고시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언니는 콜밴을 불러 집에 있던 짐을 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4월 20일 언니는 고시원이 좁아서 A집에 박스 2개를 남기고 왔으니 챙겨달라고 했고 저는 5월 15일에 그 짐을 챙겨 B집에 두었습니다. 2달이 흘러 그 언니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지만 B집에 맡겨둔 짐을 찾아가지 않았고 시간이 더 흘러 9월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본집에 들어가니 짐 가지러 가야겠다고요. 그러고는 연락이 없더군요. 10월 17일에 옷 가지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짐을 못 졌고 10월 29일에 옷 가지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동생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 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일에 연락이 와서 난감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29일에 연락 왔을 때는 이틀 뒤에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당일에 연락 와서 안 될까 봐요. 그리고 10월 31일 다시 연락이 와서 짐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저녁 8시 반 넘어서 가지러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저는 비번을 알려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가 A집에 두고 왔던 박스 2개가 없다며 저한테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지만 박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언니가 연락이 왔길래 박스가 없다고 했더니 그 박스에 들어있던 옷들 다 비싼 겨울옷이고 자기가 기억나는 것만 8벌이고 10벌은 넘을 텐데 네가 보관을 잘못했으니 자기에게 50만 원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언니가 제가 알기로는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던 저는 한 3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겨울옷 두툼한 거고 다 비싼 건데 최소 50은 받아야겠다며 원래는 그것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짐 맡아준 게 고마워서 5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카톡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언니 말은 너도 힘들겠지만 거기 있는 옷들이 다 두꺼운 겨울옷이고 분실된 만큼의 옷을 채우려면 30은 턱도 없어. 사실 50도 내 입장에선 너한테 고마운 것도 있다고 생각 들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였어. 30이면 5만원짜리로 구매해도 6벌밖에 안 돼. 근데 두꺼운 니트류, 웬만한 옷들도 5만원이 넘는데 30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 제 답장은 언니, 나는 왜 내가 그 분실한 옷들을 전부 보상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언니가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준 거고 빨리 가져간다고 해놓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언니가 필요하니까 가져갔는데 분실한 내 잘못도 있지만 내가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언니 옷들까지 신경 쓰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언니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맡겨놓고 이제 와서 다 보상해달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8벌 정도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100%다 보상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언니, 나는 나도 언니 생각해서 돈을 준다고 한 건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보관료랑 다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니트 샀던 영수증 청구하면 보상할게요. 라고 했더니 언니가 땡땡아, 너가 분실한 옷들을 전부 보상해달라고 한 금액이 아니야. 너가 계속 8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만 8벌 이상이라고 처음부터 말했고 박스 포장할 때 한 박스에 겨울 니트 기준으로 다 6벌 정도가 들어있어. 그게 2박스면 10벌에서 12벌 정도가 되는 거고 보관해준 건 당연히 고맙지. 그래서 계속 고맙다고 하는 거고 근데 너가 보관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했으면 나는 너한테 보관해달라고 안 했을 거야. 내가 맡아달라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옷들 가져가기 전에 너한테 전화로 물어봤고 너가 흔쾌히 알겠다고 이사할 때 같이 옮겨놓겠다고 말해서 너 믿고 맡기면서 고맙다고 한 거였고 물건을 못 가져간 건 내 잘못이지만 내가 계속 신경 쓰면서 너한테 물어봤었어. 내 옷들 잘 보관해주고 있냐고. 그때마다 너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때라도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했으면 당장 가져왔을 거고 나도 네 생각해서 반값만 부른 거고 나 다 오프라인에서 보세 브랜드 옷밖에 안 산 건데 너가 말한 보관료 따져서 받는다고 해도 50보다 더 나와. 네 말대로 보관료 따져서 받길 바라면 다 따져줄 수 있어. 그리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고 보관하고 있다 해도 이미 색이 바래서 보이지도 않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끝을 봐야겠니? 이 언니랑 저는 전화는 거의 안 하고 카톡만 하는데 카톡에는 옷들 잘 보관하고 있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언니가 너무 당당하게 돈 달라는 걸 보고 제가 이상한가 싶어서 답장을 안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던 중 이틀 뒤에 언니가 계속 연락 안 할 거냐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혼자도 생각해보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럼 그럴수록 내가 그만한 돈을 줄 의무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그럼 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니, 나는 처음에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준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언니는 나한테 지금 100%다 물어내라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너 자꾸 100% 얘기하면서 내가 전부 다 물어달라고 했다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안 들려? 나도 너한테 고맙고 내 책임도 있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라고 했잖아. 100% 전부 보상받으려면 50만 원은 턱도 없어. 왜 자꾸 전부 보상받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풀어서 해결을 해야지. 너 생각해본다고 하루 이틀씩 연락 씹고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지. 이 얘기 꺼냈을 때부터 너가 연락 준다고 하면 난 계속 기다렸는데 너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하잖아. 이번에 말 나왔을 때 합의 보자 라기에 제가 보관료까지 싹 계산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내 옷값 제대로 측정해서 100%로 보내줄게. 거기서 마이너스 하자. 그리고 너 계산대로 하면 땡땡 앞에 있던 집 복층 청소해준 것도 계산해야지. 너가 청소업체 불렀었으니까. 그 금액도 대충 알겠지? 보관료 알아보고 계산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보낼 건지 정확히 말해줘. 라기에 네, 그럼 제 남자친구 차로 언니 짐 다 옮겨준 거 2번까지 다 따져서 계산해요.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래, 그거 해봤자 3, 4만 원이지. 콜밴도 그 정도는 해주더라. 콜밴 금액으로 계산하면 돼. 계산해서 언제까지 말할 건지 정확히 말해.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이제 못하겠어. 라기에 제가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짐 내리고 올리고 왔다 갔다 한 거 3번에 짐 올리는 거 도와줬으니까 15만 원. 집에서 하루 잔 거 5만 원. 우리 집 한 달 유지비 70만 원에서 방 3개 나누기 해서 6개월로 계산한 금액 139만 8천 원. 그럼 159만 8천 원이네요. 언니는 말도 안 되는 측정법으로 이상하게 계산하지 말라며 제 집 유지비에서 측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전 말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언니는 계속 보관업체 기준으로 해야 된다며 시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왜 업체 기준이냐, 내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그게 불만이면 보관업체에서 맡기지 그랬냐 라는 입장이고요. 그랬더니 너가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랬겠지. 그럼 너가 애초에 못한다고 했어야지 라는 겁니다. 저는 옷을 그냥 두는 게 못할 게 뭐 있냐. 그렇게 걱정됐으면 언니가 빨리 찾아갔으면 됐을걸. 언니 편한 대로 다 하다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난 못 준다. 처음에는 그래, 내 잘못도 있으니까 하고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해 안 간다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당연히 남의 것을 맡아줄 때는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지. 보관업체도 분실되면 보상을 해 랍니다. 저는 대체 왜 내 책임만 묻냐?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내가 업체도 아닌데 왜 보상을 해주냐? 힘들다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다. 난 도와준 거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 게 아니다. 걔네는 대가를 받으니까 보상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럼 내가 도와준 거지. 근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래 누가 뭐래? 그래서 계속 고맙다고 했잖아.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네가 무책임하게 분실한 건 분실한 거야 라기에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받을 건 받겠다.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고마운데 보따리 좀 줘봐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언니 책임 물어서 받겠다고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계산법은 말도 안 되게 제가 우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언니 알아서 해. 난 그만 연락할게. 그리고 막말로 거기에 내가 뭐가 들었는지 몇 개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보관업체는 거기 품목 다 확인하고 가짓수가 몇 가지인지 확인하고 돈을 받고 보관해주는 거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지.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몇 벌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줘. 그리고 몇 년 전에 산 옷들인지 새 옷인지 알아야 50%를 측정하던 70%를 측정하던 하지. 보상업체는 그거 다 사진 찍어 놓으니까 보상이 가능한 거고 언니가 나갈 때는 집이 좁으니까 편하게 두고 갔다가 이제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렇게 소중한 거였으면 언니가 잘 챙겨서 나가지 그랬어. 물건은 놔둔 건 언니고 언니 물건이고 거기에 내 물건은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달라는 것도 웃겨. 난 그거에 대해 보상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 의무도 없어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너한테 고마우니까 밥 산다고 가능할 때 말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알았다면서 연락 안 한 건 너야. 난 보상해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너가 바빠서 그 보상을 못 받은 거지. 그리고 바빠서 약속 못 잡겠다고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했으면 보상해줬을 거고 그리고 보관업체는 돈을 내고 보관하는 거라서 분실되면 100% 보상이야. 내가 너한테 100%로 보상해달라고 말한 적 없다고 계속 말했고 이 말을 듣고 저는 실제로 보상해주려고 했지 보상을 해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는 소리야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너가 안 받은 거라며 보상 안 받으면 의무 없다는 건 제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보상 안 받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언니 생각일 뿐이잖아. 그리고 내가 집에 가져다 놨어? 언니가 거기에 두고 간 거잖아. 나랑 보관계약서 썼어? 난 언니랑 거래한 게 아니고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야. 이게 논점인 거고 우린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내 호의였을 뿐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이렇게 말꼬리 잡고 얘기만 하면 서로 힘드니까 애초에 너가 얘기한 금액으로 나도 해결을 할게. 나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너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가 말한 금액으로 넣어줘. 계좌번호 보낼게 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몇 달의 기간 동안 저도 직장 다니던 직장인이었고 집에는 개 4마리가 있고 예비 신랑이랑 결혼 준비로 너무 바빴습니다. 카톡 중간에 나오는 밥 사준다고 할 때마다 제가 알겠다고 연락이 없었다 그러는데 진짜 저는 그 언니가 전화로 밥 살 테니 시간 될 때 말해달라는 거 들은 적 딱 한 번 있고 강아지 2마리가 아프고 결혼 준비로 제가 정말 계속 바빠서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말에도 예비시댁 친정 왔다 갔다 집 보러 다니느라 쉰 적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공책 몇 개 들은 박스를 50만 원으로 달라고 하는지 솔직히 제가 본 적도 없는 옷들을 보상해주자니 너무 억울해서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언니한테 링크 보내려고요. 2번째 사연입니다. 어머니 입장을 듣고 싶어 여기다 글을 써요. 좀 화가 난 상태라 횡설수설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전 22살 대학생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 취업 먼저 하다가 엄마의 종용에 대학 진학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 사업하시던 거 IMF 터지면서 다 망했고 빚더미에 올랐어요. 친가는 다 사업하시던 양반들이라 모조리 망해버려서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못한 큰아빠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철딱선이 없던 아빠를 다 모시고 사니 힘드셨겠죠. 죄다 무능해서 엄마가 2교대 근무하며 먹여 살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아기 때 돌아가시고 아빠는 저 초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외가에서 모이면 너네 오빠도 어릴 때 치료 제대로 받았으면 이러는데 듣기 싫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자식 케어가 중요한가요? 엄마 이해해요. 1살 터울 오빠 하나, 5살 터울 여동생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고 많이 쳤어요. 게임에 미쳐서 밤중에 저금통 들고 나가 오락실, PC방 가고 그러다 엄마 월급 통장이며 집 비상금 같은 것도 훔쳐갔어요. 제 기억엔 아마 오빠가 초등학교 3, 4학년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게임 많이 한다고 혼나고 그러면 밤중에 뭐 훔쳐서 가출하고 한 2, 3일 있으면 돌아오고 반복이었어요. 한 달에 2, 3번은 학교 안 나가고 시내 PC방 돌아다니며 오빠 찾아다녔어요. 그쯤 아빠가 오빠가 좀 이상하다 여겼는지 IQ 검사를 했었어요. 72 정도였나. 돌고래 수준이 나오더래요. 전응하죠. 일상생활, 회화에는 전혀 문제 없는데 깊은 생각을 못하는 진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람처럼은 살죠. 초등학생 때까지 오빠한테 성적으로 많이 당했어요. 자는데 오빠가 제 옷을 벗기는 등 오빠가 정말 싫었어요. 남들은 오빠 보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전 정말 역겹고 혐오스러워요. 사촌들은 모자란 놈이라고 놀리고 친구들은 비웃고 어른들은 한숨 쉬네요. 초등학생 때 제 하나 때문에 교무실, 교장실 끌려가서 죄인처럼 고개 숙였던 게 기억나요. 솔직히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전 집안 경제 사정 생각해서 꿈 접고 취업한 건데 오빠는 저렇게 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니까 전 이게 오롯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오빠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 가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휴대폰 알림에 떠서 우연히 본 글로 인해서 싹 사라지게 됐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이었는데 오빠가 자기를 만지더라고 올렸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끓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전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전문계고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해 자취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 벗어난 것처럼 동생도 집에서 벗어나면 괜찮아지려니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나 동생을 여자로 보던 놈인데 엄마가 자기보다 약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남자도 없고 키우는 강아지를 보면 마음이 안 든다고 발로 차고 욕하는 놈이에요. 제가 다니는 대학은 집에서 열차 타고 2시간 정도의 거리라 기숙사에 살고 동생도 아마 대학이든 취업이든 하면 집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집에 엄마와 그놈 둘만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술, 담배를 안 해요. 멍청해서 이용당하고도 당했는지 모르고요. 지능이 떨어지고 감정밖에 안 남았으니 군대를 제대로 갈 리가 있나요? 이제 23살인데 벌써 4번 군대 갔다가 일주일도 못 돼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앞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2년째 놀고 있고 저한테 돈 꾸면서 눈치 보는 놈인데 뭘 하나요? 이렇게 군대 기다리며 시간 허비하느니 차라리 장애인 등록해서 군대 면제받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로 취업시키고 지원금도 받으면 좋을 텐데 엄마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세요. 말 꺼냈다가 소리 지르고 우시고 하시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아요. 자식 새끼 장애인이란 거 인정하는 마음이 비참할 것도요. 엄마는 그냥 제가 나중에 창업할 때 네 오빠 좀 데려가 일 시켜달라고. 그거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하면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할 거고 취업은 어떻게 하겠냐고. 안 된다고. 차라리 유산 얼마 안 되는 거 다 너 주겠다고. 그걸로 오빠랑 동생 챙기라고 하세요. 하지만 전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엄마가 타기하실 때 데리고 갈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저에게 떠넘겨질 텐데 전 그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영 끊고 싶어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정신병원 입원비도 혜택을 보겠죠. 만일 장애인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유산이 저에게 100% 온다고 가정할 때 오빠가 자기가 억울해서든 주변이 알려주든 소송을 걸어오면 전 무조건 넘겨줘야 하잖아요.
오빠가 장애인이라 제가 그 생활비 및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오빠가 밤새 또 PC방 가 있다가 이제서야 집 들어오는 거 보고 화나서 글 씁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추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댓글 반복해 읽으며 울었네요.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엄마께 심한 비난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에는 적지 않았지만 동생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어요. 저 어릴 때 오빠 치료 때문에 서너 번 정신병원 들렸던 그 기억과 합쳐져서 힘드신 것 같아요. 장애인 등록은 굳이 저뿐만이 아니라 외가 쪽 외삼촌이나 외할머니도 거론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엄마가 화를 내고 거부하고 있다며 저에게 더 권유하라 하시고요. 외가 쪽 사촌 중에 오빠랑 비슷한 사촌 오빠가 있는데 그 집은 부모도 잘 벌고 재산도 많아서 그런지 장애인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더 그러시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저도 동생도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닙니다. 취업학교 면접 때 8 더하기 15가 뭐냐 물으니 10초 정도 손가락 꾸물거리다 겨우 답했답니다. 엄마가 동석했던 자리였습니다. 사회생활도 문제 많아요. 회사 물건 800만 원어치 손해내고 잘렸답니다.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하냐고 혼내니 그럼 물어주겠다고 큰소리치며 엄마한테 전화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상사가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길래 얼굴에 대고 중지를 날렸다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놈이에요. 어차피 퇴사하면 안 볼 건데 왜 알려주냐면서요. 생각이 짧으니 엄마한테 혼나면 씩씩거리며 집 밖에 뛰쳐나가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욕하고 소리 지르는 놈입니다.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길 바라지만 군대 가면 윤일병 같은 사건 일으킬까 두렵고 결혼한다면 당연히 뜯어 말릴 겁니다. 비장애인은 결혼 생각도 않겠고 장애인과 결혼하겠다면 금전적 지원을 끊고 인연 끊겠죠. 전 어릴 때부터 비혼주의로 자랐습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결혼도 안 할 거야 했던 생각이 사실 오롯이 내 주관이 아닌 오빠 부양에 따른 일종의 포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에게 오빠 문제의 서두를 꺼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처음 말을 꺼냈던 날 처음으로 엄마와 울며 소리 지르고 집 뛰쳐나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엄마는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며 지원이며 좀 더 알아보고 엄마와 다시 얘기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아직 댓글이 달리기에 무척 놀랐습니다. 엄마는 저와 동생이 오빠한테 안 좋은 일 당한 걸 아세요. 말씀드렸었거든요. 엄마는 아직도 그런 짓을 하냐고 되물으셨고 전 중학교 이후 추행당한 적이 없으며 동생이 추행당한 시기를 모르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넘어갔고요. 동생을 다들 많이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데리고 나와 살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며 타 지역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외에 벌이도 없을 뿐더러 동생의 학교 문제도 있고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나와 살려면 적어도 제가 취업 후 자리를 잡은 뒤여야겠죠. 오빠는 지금도 PC방에 가 있습니다. 컵라면 사 먹게 돈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기에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글을 올린 날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으나 아직 엄마가 두렵고 무서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그때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아내는 25살입니다. 철없는 아내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대기업인 모 중공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고 제 아내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저한테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제 나이도 있고 하지만 아내가 취직이 안 돼서 저한테 바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매 망가진다고 아이를 늦게 가지고 싶다 해서 저도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30대 아이를 가지고 싶다네요.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도 있고 해서 빨리 가졌으면 하시지만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설득했습니다. 돈 관리를 아내가 하는데 결혼 전에 제가 돈 관리하겠다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지금은 아내가 관리 중입니다. 한 번은 싸운 적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저 몰래 장모님께 쇼파랑 김치냉장고를 선물했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처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쇼파랑 냉장고 선물한 걸로 생각했기에 말 안 하고 선물한 걸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선물하자고 하니 시부모님 댁은 안 바꿔도 될 것 같다고, 지금은 돈 아깝다고 나중에 해드리잡니다. 저는 그래서 장모님께서 쓰시던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쓰시는 게 더 오래되고 낡았다 화를 내니, 내가 해드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드리자고 했지 않냐, 뭐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마랑 동생이랑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는 게 꿈이었다고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정도 가겠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장모님 처제랑 같이 가자 했더니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여행 가면 조금 어색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돈 벌어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돈 가지고 남자가 째째하냐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안 합니다. 솔직히 지금 집도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고 아내는 결혼할 때 거의 빈손으로 시집 왔습니다. 근데 제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쓰고 다니니 이 여자랑 왜 결혼했을까 후회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고 제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여자입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데도 잠도 많은 편이라 제가 매일 아침밥을 굶고 출근을 합니다. 또 자기는 친구들은 다 결혼 안 했으니까 집에 친구들 불러놓고 놀면서 제가 막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를 집에 초대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일단 아내한테 으름장이라 해야 하나요? 네가 처가댁만 챙기겠다면 너한테 돈 안 주겠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챙기겠다. 너한테는 생활비만 주겠다. 여행 갈 거면 네가 벌어서 가던가 아니면 우리 집이랑 함께 가는 것 외엔 안 된다. 내 요구가 싫다면 이혼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 내 나이 젊은데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다. 대신 위자료 받아야겠다 라고 하길래 네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무슨 위자료? 너 한 달에 나한테 500 받으면서 200 저축한다고 했지. 근데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1000도 안 되던데 네가 8개월 동안 매달 200 저축한다 해놓고 1000도 못 모은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좀 필요할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죽어라 일만 하고 너는 흥청망청 썼는데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냐? 너 나랑 결혼 8개월 동안 아침밥 차려준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너 요리 못한다고 잠이 많아서 못해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한마디 불평이라도 안 했지. 너 일주일에 2-3번인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내가 친구나 직장 동료 데리고 오면 엄청 눈치 줬지. 그래 법대로 해라. 누가 이기는지 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짐 싸서 친정에 가더라고요. 2번째 추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어제 친구 아시는 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다 이혼을 하려고 한다 얘기하니 변호사분이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증거를 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아내랑 카톡한 거 다 캡처하고 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짓을 다 일목조목 따졌어요. 전업주부 하면서 결혼 8개월 동안 아침밥 안 차려줬던 거랑 자기 친구들은 집에 초대하면서 내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면 화냈던 거랑 월 200씩 저축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1000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말없이 처가에 돈 퍼부은 것까지 싹 다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할 때 거의 빈손으로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 설득해서 결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제가 미쳤습니다. 아내는 지잡대 4년째 나와서 스펙도 없고 취직을 못해서 저한테 시집 온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한다 우기더라고요. 증거자료 다 모아서 오늘 회사 월차 내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인데 네가 결혼 생활하면서 했던 짓 나 속인 거 증거 전부 다 제출했고 내가 승소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 받을 상황인데 그냥 좋게 끝날 테니까 좋게 이혼도장 찍고 갈라서자 너랑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내가 자기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 이미 정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빠른 세일 내로 이혼하고 네가 백수로 살면서
나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네 원하는 대로 새 출발해라. 나도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카톡 다 차단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제 도장 찍고 보낼 거고요. 무조건 이혼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